오늘은 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에탄올 이상을 함유한 것을 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식품공전 또는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성인 19세 이상만이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를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발효주와 양조주 그리고 증류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주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와인이죠. 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주라고도 하고 포도를 효모로 발효해 가지고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이다는 사과를 가지고 발효한 제품을 사이다라고 그러고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는 배를 이용해서 효모 발효를 해서 만든 술이 되겠습니다. 사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콜라 사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조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막걸리가 있겠죠. 또 맥주, 청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양조주가 되겠는데, 맥주는 그 메가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보리를 싹 틔운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라고 그러고요. 청주는 일본 말로 사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도정한 쌀을 이용해 가지고 효모 발효를 해서 당화를 하고 효모 발효를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이 증류주는 그 스피릿이나 리큐르, 브랜디 이런 것들이 이제 증류주게 되겠는데요. 이런 발효주나 양조주를 만든 다음에 그 알코올과 물의 그 비등점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그 가열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발효주 중에 와인을 가열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먼저 날아가죠. 그때 향기 성분도 같이 날아가지만은 그 향기 성분을 잘 포집하고 굉장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가 됩니다. 과일 브랜디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와인을 우리가 이제 그 알코올 발효를 한 다음에 증류를 하게 되면은 과일 브랜디가 되는 겁니다. 또 스프릿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위스키가 있는데, 위스키 같은 경우는 공유, 특히 이제 메가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술을 가지고 증류를 해서 알코올 농도가 높은 그런 술을 만드는 것이 이제 위스키가 되겠고, 럼주는 당밀을 이용해 가지고, 당밀은 그 속에 당이 많죠. 그 당을 이용해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해서 만든 술이 되겠습니다. 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니퍼 베리라고 하는 노간주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열매를 사용을 해가지고 독특한 그런 향이 나는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보드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이 북유럽 사람들도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드카는 감자를 주로 이용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전분을 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알코올 발효를 거쳐서 증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50도 이상 되죠. 우리가 50도를 알코올 농도를 부를 때 프루프라는 말을 쓰는데 100 프루프가 되겠습니다. 50도가 넘는 보드카도 있고, 뭐 50도가 넘는 중국 술도 있고 그래요. 테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용설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인장의 일종인데, 선인장을 이용해 가지고 발효를 한 그리고 증류를 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브랜디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큐르라는 게 있는데, 그 리큐르는 여러 가지 그 약초라든지 허브 뭐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만든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큐르를 우리가 보통 향주라고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혼성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증류주나 주정에 당분을 넣고 과실이라든지 꽃, 식물의 잎, 뿌리 등을 넣어서 맛과 향기를 더한 술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위스키하고 브랜디의 차이를 보면은, 위스키는 이제 곡물을 발효시킨 양조주를 증류시켜서 그 나무통, 보통 오크통이죠.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것을 의미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조니 워커라든지 시바스리가, 발렌타인이 있고요. 브랜디 중에서는 이제 포도를 발효시켜서 증류시킨 다음에 오크통에서 역시 그 수용시킨 뭐 나폴레옹 꼬냑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와인은 크게 이 포도 품종에 따라서 적색 나는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경우 적포도주, 이 적색 나지 않고 안토시아닌 색소 함량이 적어가지고 푸른색이나 뭐 밝은 백색에 가까운 그런 포도 알갱이를 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백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별 와인 생산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는 이태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한 48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위가 스페인, 3위가 프랑스, 4위가 미국, 5위가 중국, 6위 아르헨티나, 7위 칠레, 그 다음에 8위가 호주, 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독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은 대략 한 3,10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 소비량은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1인당 연간 한 8리터 정도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이태리 이런 순인데, 우리나라는 대략 한 1인당 연간 3리터 정도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 하면은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물론 이제 이태리도 뭐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칠레산 와인도 많이 나오고 호주산 와인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역시 그 프랑스가 와인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를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보르도 지방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고뉴 지방, 그리고 그 여기 쌍파뉴, 알사스 지방, 그리고 론 지방, 그리고 여기 이제 랑그독, 로시옹이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그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이 와이너리들, 비냐드 또는 와이너리가 있지만은, 요런 그 한 6개 정도 되는 구역이 특별히 그 와인이 원료가 되는 포도 생산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와인의 생산 과정을 보면은 일단 포도를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 수확을 거친 다음에 파쇄를 하고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죠. 그러면 이제 알코올이 생성이 됩니다. 드레인 과정을 거쳐서 그 발효액을 따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찌꺼기를 압착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드레인했던 프리런 와인이라고 하는데, 프리런 와인하고 압착에서 얻은 압착 와인을 섞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청증화 작업, 맑은 그 와인을 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크통이라든지 통에서 그 숙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를 위해서 병에다가 넣는 바틀링 과정이 있겠습니다. 와인 생산 공정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하면은, 포도를 이제 그 따가지고 요런 그 장비에다가 넣게 되면은 포도 알갱이를 파쇄시키고 포도알만 이제 제거가 돼서 이제 마세가 되는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발효 탱크에서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효모를 추가적으로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야생 효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아왕산을 넣게 되는데, 이 아왕산의 역할은 뭐냐면은 와인 제조 과정 중에서 잡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왕산은 식품 첨가제이면서 일부 식품에만, 특히 이제 와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만 아왕산 사용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원식 환자한테 독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발효를 거친 다음에 이제 압착을 해서 그 발효액을 발효조로 넘기고요. 이 발효조에서 다시 침전조로 넘겨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고용 물질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침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옥구통이라든지 이런 저장 용기에 넣어서 이제 오랫동안 숙성을 할 수도 있고 뭐 단기간 숙성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숙성 과정을 거치고 여과를 한 다음에 판매를 위해서 병에다가 넣습니다. 와인 생산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이 포도 재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얼마만큼 잘 자라서 그 당분 함량이 높으냐에 따라서 포도 재배 지역이 결정이 되는데, 이 포도 향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은 이 포도원 지역의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흐린 날보다는 이제 맑은 날이 많아야 되고 기후도 온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밤낮 기온차가 좀 심할수록 포도 안에 당분 함량이 높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의 그 토질은 배수가 잘 돼가지고 습기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습도도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습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 토양의 질도 이 포도 품질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할 때는 손으로 포도를 딸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기계로 많이 수확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포도를 언제 수확할 거냐, 수확 시기는 포도의 그 당 함량 그리고 산 함량을 결정을 해가지고 수확 시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날씨가 궂은 날, 비가 오는 날 포도 수확을 하면 알갱이가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잡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와인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맑은 날 수확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포도 알갱이를 채집하는 과정을 우리가 스테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이제 그 포도 알갱이가 있고 그 포도 줄기가 같이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포도 송이에서 줄기와 알갱이를 분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스를 이용해서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효모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이 생성이 되죠. 근데 이때 효모를 우리가 외부에서 그 산업용 효모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포도에 이미 존재하는 야생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든 활성이 일정한 그런 효모를 사용합니다. 보통 사카로마이시스 세르비지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10에서 한 달 정도 발효를 하게 되면은 포도 내에 있는 당분이 거의 대부분 알코올로 전환이 돼서 발효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드레인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드레인 과정은 그냥 발효제로부터 그 숙성통으로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그 배출돼서 나온 술을 우리가 프리런 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드레인하고 남은 찌꺼기가 있겠죠. 그 찌꺼기가 이제 펄프인데, 이 펄프가 전체 발효액의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이제 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에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짭니다. 그 짜는 과정을 우리가 프레스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스에서 알코올 발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와인을 예를 들면은 이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들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산 종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석산, 말산, 구연산 이런 산 종류도 많이 들어 있는데, 잘 익은 포도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많이 들어 있고, 이것이 이제 미생물의 그 해당 작용을 거쳐서,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해당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생물들은 이런 해당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세 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 작용을 거치고 피르부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CO2하고 에탄올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와인과 맥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발효를 통해서, 발효라는 것은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뭔가 유용한 생성물을 우리가 이제 얻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치즈에서 공부했듯이 프로피오니박테리움을 이용해 가지고 스위스 치즈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뭐 락토바실러스라든지 스트랩토코커스를 이용해 가지고 젖산 발효를 하게 되면은 치즈라든지 요구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퍼질라스 소제 오라이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간장이라든지 된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균을 이용하면은 아세톤이나 아이소프로파놀이 생기는데, 아세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니큐어를 지우는 용매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스토박타 같은 경우는 초산균인데, 이 피루브산으로부터 아세틱 애시드를 만들어서 이제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압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프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발효한 액을 드레인을 한 다음에 남은 펄프를 압착을 해서 프레스 와인을 제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프레스 와인은 어둡고 기호성이 좀 낮습니다. 떫은 맛이 나고 맛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인을 거친 프리런 와인이라고 프레스 와인하고를 적당하게 이제 혼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리런 와인을 많이 섞을수록 이 떫은 맛이 좀 덜하고, 이 프레스 와인을 많이 섞으면 이제 떫은 맛이 좀 강한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와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고용 물질을 가라앉히는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파이닝이라는 방법과 필터링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파이닝은 고체들끼리 응집해서 침전되게 하는 방법인데, 벤토나이트 같은 그 침전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체들이 쫙 밑으로 깔아앉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액체 부분만 수집을 해서 우리가 그 청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필터링 방법, 여과 방법인데, 거친 필터를 먼저 거치고 고온 필터를 그 다음에 거쳐가지고 순수한 이제 깨끗한 청증이 된 여과가 된 그런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와인을 발효제의 상단에서부터 사이펀 현상을 응용해서 액체 부분을 수집하고 나머지 고체 부분은 바닥에 가라앉게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이제 청증까지 했으니까
이제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스테인리스 통에 넣어가지고 숙성을 하게 되는데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숙성을 할 경우에는 나무로부터 약간 그 성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와인하고 알코올하고 이렇게 이제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독특한 그 풍미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풍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또 와이너리마다 자기네들 특색에 맞는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오크통을 사용하지 않고 금속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입을 하게 되는데 와인을 최종적으로 이제 제조된 와인을 병에다가 넣고 포장하는 거죠. 이때 이제 유통 중에 발효가 된다든지 변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황산을 첨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개로서 보통은 전통적으로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외에도 합성 코르크라든지 스크류캡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샤또가 있는데 샤또는 이제 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와이너리를 이제 의미하는 가장 유명한 그 와이너리가 이제 다섯 개가 보통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샤또 무통 로칠드라고 하는 샤또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또 라피드 로칠드, 샤또 라투르,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샤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보면은 샤또 무통 로칠드 같은 경우 이제 여기 0이 빠졌는데 한 병에 한 160만 원, 샤또 라피트 같은 경우는 130만 원, 그 다음에 그 샤또 라투르 같은 경우 120만 원, 샤또 마고가 90만 원, 90만 원.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샴페인입니다. 이 샴페인은 와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병에다가 넣고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백포도주죠. 백포도주. 적색이 아닌 백색 포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착즙을 해서 여기다가 그 효모가 있는 상태로 이제 그 바틀링을 해요. 그럼 안에서 이제 그 발효가 일어나겠죠. 그 과정에서 에탄올도 만들어지고 또 CO2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개를 잘하지 않으면 이게 CO2 압력에 의해서 이게 뻥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맥주 제조 공정인데 맥주 제조 공정은 일단 그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맥주는 메가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메가라는 것은 그 보리를 싹 틔운 거예요. 맥주 보리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데 쓰는 보리 품종을 이용해 가지고 메가를 만들고 이 메가를 만들면 이 속에서 이제 그 당화 요소라 해 가지고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메가 속에 있는 전분질을 당으로 바꿉니다. 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효모를 집어넣으면은 맥주 효모죠. 맥주 효모를 넣게 되면은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겠죠. 알코올 발효가 이루어지고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맥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그 살펴보면은 맨 처음 당근 과정이 있죠. 이 당근 과정은 이제 메가를 만들어 가지고 메가하고 물을 넣어 가지고 온도를 조절해서 당화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과 과정인데 여과조에서 그 원료의 고형물을 분리하고 맑게 여과를 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때 만들어진 그 즙을 맥즙, 워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워트를 가지고 이제 끓입니다. 끓이면 효소는 다 불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때 또 호흡을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서 이 호프는 맥주의 쓴맛과 고유한 향기를 부여하는 성분입니다. 맥주의 칼라도 만들어지고 호프 특유의 쌉쌀한 맛과 성분이 이제 추출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맥즙을 이제 냉각을 시키고 효모를 첨가하는데 호프 찌꺼기나 침전물을 제거한 맥즙을 냉각기를 통과시키면서 냉각한 후 효모를 접종해서 발효 탱크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효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게 되죠. 발효시키는 과정은 아까 우리가 와인을 만드는 경우하고 이제 거의 같은데, 물론 이제 사용하는 효모가 좀 다를 수는 있죠. 맥주 효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모가 그 당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메가 속에 들어있던 전분을 당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분을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한 일주일 정도 그 발효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성을 하게 되는데, 발효가 끝난 영 비열을 일정 기간 저온 숙성시켜서 맥주 고유의 향과 맛이 생성되도록 하는데, 이때 보통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과를 하는데, 전통 방법에 따라서 숙성 기간 동안 자연 청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량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여과기를 통과시켜 가지고 효모까지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효모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살아있는 생효모가 남아 있겠죠. 보통 이제 소규모로 할 때 생효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맥주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패킹을 해가지고 제품으로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류주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류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코올 발효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알코올을 농축시키기 위해서 가열을 하면은 알코올이 먼저 날아가서 그것을 이제 그 회수를 합니다. 날아간 알코올을 회수를 하고 또 날아가는 그 향기를 회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든 술이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브랜디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브랜디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과일 또 포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그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증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도 날아가고 포도의 향기도 날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고농도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향기가 독특한 그런 브랜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정을 보면은 일단 당류 원료가 이제 있겠고요. 그 원료가 이제 포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뭐 사과나 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효모를 첨가해서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발효를 거치게 되면 이제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와인이고, 사과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 사이다고, 배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 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류를 해가지고 오크통 같은 데서 이제 숙성을 하게 됩니다. 숙성 기간은 이제 뭐 짧게는 몇 개월, 뭐 몇 년간, 또 뭐 몇십 년간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나 뭐 보드카, 소주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전분질 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쌀, 보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뭐 옥수수, 감자, 고구마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화를 먼저 거치죠. 당화라는 것은 전분질을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분해해서 당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당분을 이용하는 그 효모를 첨가를 하죠. 그럼 효모는 당분을 이용해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에탄올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 뭐 보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맥주, 뭐 그 쌀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청주, 뭐 노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증류를 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이제 더 먼저 날아가니까 알코올이 농축되고, 또 향기 성분도 같이 포집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위스키라든지 보드카, 뭐 소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숙성 과정을 보통 이제 거치게 되죠. 숙성을 거치서 뭐 몇 개월에서 이제 수년간 그 오크통 같은 데서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위스키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노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노주는 그 술에다가 각종 식물이라든지 약재를 첨가시켜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내게 한 술입니다. 노자는 여기서 위스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노주로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주겹청주, 주겹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가피주가 있습니다.